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5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미월에 미토까지 해서 무토 용신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었고, 고향 가시느라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한 차례 준비하시느라 이것저것 장만하시고 그러시느라 다들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뭐 역시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그 연휴에도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언제 올릴 수 있을지 좀 의문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또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도를 빨리 나가보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찍는 동안에도 좀 빠른 말투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무토죠. 4월의 무토는 그러니까 천간으로 무토가 또 일간 나를 제외한 다른 무토가 투간을 하면은 토의 기운이 무척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간목을 용신으로 쓰다 보니 간목을 생해주는 계수의 역할이 참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화가 많으면 그러니까 4, 5, 미월은 뜨거운 조건이 되죠. 뜨겁다 보니까 화가 많게 될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고, 그러다 보면 그 조우가 또 용신의 일선이기 때문에 금수를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가 온통 4, 5, 4잖아요. 그죠? 4월에 그리고 천간으로 인성이 이렇게 정화가 두 개나 떴다. 무척 건조하죠. 개축이라는 이 글자가 되게 좋죠. 그래서 개수가 용신이고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에서도 역시 해자축 금운이 좋은 거죠. 금수운이 좋다. 이 축이라는 토가 있어서 자수도 합을 해서 오고 유금도 합을 해서 오고, 그래서 금과 수의 기운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 해자축으로 방합으로 가져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토가 좋은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4월의 무토죠. 4, 5에 이렇게 뜨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주를, 그러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잡을 건가 아니면 지지에 이제 시의 진토가 있으면 화가 잘 된다, 변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합 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금도 역시 병화와 합이 되죠. 그죠? 병화 합이 되고, 해수 역시 좀 사회충으로 좀 깨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요. 금수용신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무게합 합격으로 해서 금수운이 좋지 않고 목화운이 좋은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좀 대운도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살아온 날들을 상담을 하시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감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화토운,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화토운이 좋았다라고 나온 건데, 어쨌든 실전에서는 조금 물어보고 용신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온통 화토죠. 목화토네요. 그죠? 목화토다. 정관이 이렇게 떠 있고 보통 화토죠. 그래서 전환격이다. 이런 사주는 전환격이다라고 칭하게 되면은 전환격은 화토운을 위주로 보죠. 화토운을 위주로 보고 목은 나를 이제 극하기 때문에 목운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은 있죠. 어쨌든 화토운이 제일 좋고 천간으로 목을 쓸 때에는 모운이 올 때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화토운이 좋다 보니 금수운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금수운에는 좀 안 좋고 이 사주가 천간으로 전환격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목이 뜰 때 그러니까 책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목이 목생화로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어쨌든 화토운이 좋게 되고 또한 내가 양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양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주가 어찌 보면은 뭐 관인상생하는 그런 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운이 좋다. 관인상생한 그러니까 정관이잖아요. 관인상생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조우는 맞지 않았죠. 조우는 맞지 않은 상태에서 관인상생하는 면이 있고 한데 이 무오 양인을 내가 깔고 있는데 이 양인을 형충하는 운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갑대운 평관운에는 상해도에 이르렀고 자운에 자대운에 그러니까 이 천간으로 갑을이 뜨는 이 대운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세운에서는 화운이 와야 돼요. 병정 화운이 와야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자운에 그러니까 을축 갑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김이 음년에 태어났은 남자니까 기사 무진 정묘 그렇게 하는 거죠.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대운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대운에 금수운에 신자진 수국이 되는 해던가 아니면 금수운에 좀 실직한 부분이 있죠. 이 사주가 이 수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수가 왕하게 오던가 이 수가 또한 내 일지 무호는 그러니까 일지는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게 내 한 몸이잖아요. 무호라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형충하는 이렇게 오묘파가 있는 상황에서 좌우충, 자묘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신상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자, 이번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는 온통 화토죠. 화토여서 식재운이 좋다. 그래서 금수운이 좋고 진중에 있는 개수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사주 사축에 금이 떴고 신자 이렇게 되죠. 그죠? 어쨌든 4월에 무토가 천간으로 병화를 띄우면 약하지 않다. 내 녹에서 올라와 있는 나고 무토는 그러니까 사화는 무토의 녹이 되죠. 녹이 있고 그리고 인수 병화가 천간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불약사주가 되고 그러면 금수운 식재운의 부자가 되는데 이 사주가 사축 금국에 천간에 신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토에서 이렇게 금이 신금 보석이 뜨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금맥이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산에서 보석, 광물이 나오는 그런 산이 되고, 또한 신진, 수국이 이렇게 지지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신진, 수국이 재성의 국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금생수에서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다음 사주는 어쨌든 4월에 무토, 기토 이렇게 떠 있고요. 내가 인목이 있고 인사형은 화의 형이 되겠고요. 이런 사주 진토 있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사주가 내가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된다. 그래서 신진, 수국의 임수, 편제가 떠 있는 부분이 좋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금수운에 좀 좋아질 수 있죠. 이 사주가 임신대운 천간으로 임수가 탁 뜨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많이 돈을 경제적으로 많이 벌고 싶은 그런 편재 성향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런 상황에서 신대운이다, 나한테 용신운이다 라고 해서 운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신운이 만약에 대운에서 용신운이 오고 세운에서도 금수운이 왔을 때가 좋은 거죠. 이렇게 세운에서 4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인사 화해형이 있는 상황에서 대운은 왔는데 또 세운에서 화해 기운이 오다 보면은 사신형이 또 생기죠. 보통 이 신자진의 물을 막는 건 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용신의 글자가 무력해진다, 형이 된다 그러면은 형적인 일, 그러니까 용신의 형이 받았다. 용신에 대한 글자가 형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진행하다가 법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신대운에 기사년이 아니고 다른 세운이었다면은 그런 부분이 없이 좀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자, 5월에 무토 보도록 할게요. 4, 5, 2월 역시 말씀드렸듯이 덥죠. 그래서 무토일 때에는 금수를 조열하다 보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보게 되고, 무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양인의 글자가 되죠. 양인의 글자가 되다 보니까 양인은 편관, 간목을 보고 싶어 한다. 양인편관격은 위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편관을 생해주는 수의 기운이 희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인성이 왕하고 인왕살, 그러니까 편관이 고하다. 그러니까 편관이 약하다라는 그런 부분인가요? 인왕살고 인왕살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편관이 그러니까 약하면 정관처럼 정관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편관이 제복이 되면 스타성이 있다. 한 방에 뜨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통변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자, 5월에 이렇게 사주가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양인에 이렇게 편관이 있습니다. 해중에서 올라온 편관. 간목이 용신이 당연히 되겠고, 금은 희신이 되겠죠. 수가 희신이 되겠죠. 청개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5월에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화토뿐이죠. 지지로도 축토 우렁차네요. 개구리 소리가. 축토 진토가 있죠. 이 화염조토한 사주고요.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 축중의 개수, 신금 이런 부분이 좋은데요. 이 운이 세운에서 또 목화운을 만나게 되면은 수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불기운이 강한데 수가 약하면 그러니까 눈물의 작용이 좀 눈이 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력이 많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는 그렇게 좀 많이 나오죠. 자, 다음 사주는 전환격이죠, 그죠? 이렇게 온통 화토가 되겠고, 이런 사주는 어쨌든 조우로서 천간으로 경금 이렇게 보고, 지지에는 축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지지가 축토가 있는 게 좋은 부분이죠, 그죠? 축토가 있는 부분이 좋은 거고, 그래서 저 축토라는 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수도 땡겨오고 유금도 가지고 오고 해자축으로 해수도 받아들이는 그런 채널링, 그러니까 뭔가의 금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축토의 역할이 좀 좋다. 그래서 금수의 그런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수의 운이 오면 좋다.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수 빼고는 모두 화토죠. 이런 사주는 자수가 좌우충을 받고 자미천을 받기 때문에 이 자수가 무게합으로 무력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수를 못 쓰고 그냥 전환격에 그냥 화토운을 쓰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화토운이 좋았고 이 사주는 금수운이 좋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죠. 이렇게 오미 이렇게 뜨다 보면은 금수가 용신이 되겠고 금수를 용신으로 쓰다 보니 내가 그쪽에 맞는 해군과 관련된 직업성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본인의 용신 따라서 해군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인호에 이렇게 화토 금이죠. 금의 용신이다. 경금 용신이고 진토가 시신이 된다. 진중에 있는 개수가 조우로서도 참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근데 이제 병지 무진년에 뭐 절에관에 이제 임명이 되었고 병자년에 사망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5월에 나잖아요. 이 양인을 항상 뭐 임수 같은 경우는 자수가 양이 되죠. 그죠? 경금은 유금이 돼요. 간목은 묘목이 양이 되고 이런 양인을 형충하는 그런 운에는 좀 몸에 그러니까 몸에 이제 신액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액이 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주변에 일신상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닥친다. 뭐 수술 수도 있다. 심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5월가 하나만 있어도 강한 계절로서 강한데 5가 또 있고 인호화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양인 편관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양인의 편관을 봤으니까요. 간목. 어쨌든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사주는 어, 그러니까 화토로 보기도 하죠. 화토. 그러니까 가종격, 종역격 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화토운이 좋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죠. 어쨌든 이 양인평관격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평관이 되는 간목은 좀 살아있는데 인목 같은 경우는 인옷으로 화국이 됐죠. 그래서 양인도가라고 해서 양인이죠. 양인 이게 맞나? 이게 거꾸로 도기 되고 넘어질 도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죽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관은 창과예요.
그러니까 창과 싸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양인도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죽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듯이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양인도가라는 건 그러니까 양인의 힘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인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러니까 일에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말에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개가 있다. 주장이 무척 강하다. 뭐 강직하고 자존감이 무척 강하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양인도가는 어설픈 이제 칠살 관으로는 제압이 안 돼요. 양인도가 사주는 그런 말을 안 듣겠죠. 본인 멋대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여기저기 부닥치는 일도 많아지겠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윗사람뿐만 아니라 뭐 부모의 말도 그렇죠. 좀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기백을 살려가지고 직업성으로 가면은 좋겠지만은 뭐 그러지 못하고 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이런 끓는 그런 화를 막 어디에 이제 풀긴 해야 되죠. 네, 푸는데 어디 푸냐? 뭐 술로 풀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폭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기죠. 어쨌든 이 넘치는 에너지는 해소를 시켜주는 게 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흐름이 좀 막히면 거기에서 몸에 병이 생기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양인도가 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런 자운이 와서 그러니까 축토가 좀 자축으로 잡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자운이 와서 강하게 이 그 왕신을 촉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운, 진년, 세운에서 그러니까 진년을 만나면 자진, 그러니까 수가 이제 고장운 없는 오행 고장운이잖아요. 없는 오행에서 고장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없는 오행 고장운 오면은 죽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 해가 그 월이 신월이었다.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이 될 때 물이 확 다 증발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수보다는 이런 사주는 해수가 양인을 건드리지 않고 오해압으로 좀 더 낫게 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 사주는 5월에 무토죠. 5월에 당연히 무토가 되겠고 저 당연히 뜨겁죠. 뜨거우니까 이렇게 경금신금이 좋다. 신중에 있는 지지신금에 있는 임수가 좋은데 이 사주가 이제 내 무토인데 무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몸도 그러니까 일지는 내 몸이잖아요. 이 내 몸이 진술충으로 이렇게 충이 있죠. 그죠? 내 무진 뭐 괴강이기도 하고 근데 또 술 운이 오면은 이 기존에 있는 진술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충이 더 이제 충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술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진토를 더 열어버리는 개고 현상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개수 이런 글자들이 진술충으로 깨져서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괴강충이나 본 원국에 있는 충이 되는 세운에는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사주는 천간으로는 천원일기 무토 심플하죠. 지지에는 이렇게 555 있고 오술 이렇게 인성이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화토가 종간격이지만은 큰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만약에 종교인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스님, 큰 뭐 신부님, 뭐 큰 뭐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인성이 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국을 이루고 있다. 어쨌든 이 금수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지만 어쨌든 쓰임이 없겠고 해서, 그러니까 수운이 온다, 금수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또한 자년이 온다라면 어쨌든 좌우충 왕신 촉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일신상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5월에 오사 이렇게 했죠. 어쨌든 요 금수를 용신으로 본다. 그죠? 금수를 용신으로 본다. 정해대운에 중이 되었다. 해수는 인해압으로 못 껴버리고, 정화는 이렇게 정임압을 해버려서 금수가 그러니까 약해지는,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그러면은 식재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수죽으면 덩달아서 금도 죽는다. 이게 금이 뿌리 없이 천간으로 있잖아요. 여기 금의 생지는 있지만 너무 멀리 있죠. 금의 생지는 있지만 너무 멀리 있다. 나를 지켜주는 수글자 없어질 때 금도 죽는다. 그러면은 이 신앙무의, 내가 삶의 의미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뭐 일이 안 되면 뭐 중이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좀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된 사주가 되겠고, 자, 이번 사주는 토토토죠. 이게 오화에 이렇게 됐죠. 이런 사주 어쨌든 양인 평관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가 오술화의 평관이 정말 무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평관을 약해도 쓴다, 못 쓴다. 이 사주는 저 평관을 못 쓰고 그냥 종간격 화토운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토에 이게 양인도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양인이 너무 강하면 이 관으로, 간목관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죠? 통제가 안 된다. 평관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토구문이 좋다. 토구문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운을, 화토의 기운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운이 제일 좋은 거고, 어쨌든 토의 운도 좋은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대운이 왔더니 그러니까 왕신 촉발하여서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저 미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죠. 그죠? 미월에부터 같은 경우는 사주 잡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진술충미월이 좀 그렇긴 한데요. 미월 같은 경우도 대서전으로 해서 약간의 그런 변화가 사주의 용신을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서전이면은 뜨겁기 때문에 금수, 대서후면은 너무 차가운 조건, 물이나 금이 많으면 병정화, 인성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월에 무토인데 토가 떠 있으면은, 기토가 떠 있으면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목, 간목 소토해주고, 수, 가세격, 그러니까 토가 많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토의 기운을 빼주는 금의 기운이 좋고, 지지에서는 진토, 축토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묘미 목국에 목이 투가 나면은 화화, 그러니까 살인상생할 것인가, 식신제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온통 이렇게 토죠. 이 개수 역시 무게압으로 화를 해버렸습니다. 무게압화를 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죠. 가색격이다. 축중에 있는 신금이 용신. 가색격은 그러니까 왕은 나의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금이 좋죠. 그러니까 화토 금운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가장 좋고 화운도 좋고 토운도 좋고 뭐 그렇다. 어쨌든 이 개수 재성이 떠 있는 부분인데 비겁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 사주는 개축 백호로 재성적인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재성의 고장도 있죠. 재고도 있다 보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한 그리고 또 배우자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미월 가색격이죠, 그죠? 가색격에 화가 뜨면 화를 잡는다. 그러니까 화토운이 좋은 거고 금운도 괜찮은데 해운이 오면 해운 잔연이 왔더니 요절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어쨌든 5월에 무토, 그러니까 내가 오미합에 토 이렇게 많죠. 금이 그죠? 금이죠. 이게 내가 신강하니까 신강한 사주는 어떻게 식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식상으로 신강한 사주는 가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넘어갔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사오미 이렇게 있고, 사오미 천간에 미토 떴고, 이 사주가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사주 있죠. 그죠? 보기도 하겠고, 이 사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오미에 기토 떴으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서후니까 대서후여가지고 이 사주는 화를 용신으로 잡았네요, 그죠? 대서전이었으면 금수를 용신으로 잡았을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에서 기토가 떠가지고 뭐 천간으로 떴는데 이게 투생금으로 뭐 해서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신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이 친구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쨌든 사축의 상관생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주상으로 강하다 보니까 무자의 개축이다 보니까 이 사주가 호색한 명이 되었다. 천간합, 지지합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호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 보시게 되면은 그 미월인데 자수 경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7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대서 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금수의 기운이 왕해서 화를 쓴다. 그래서 정화, 인성을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음 사주는 미월에 이렇게 보면 천간으로 금수 있고 수 있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밖에 없네요. 이 사주는 내가 약한 사주가 되겠고 인중에 있는 병화, 화를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쓴 사주다. 화를 용신으로 썼는데 이 사람이 신약한 사주여도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주인가 봐요. 그래서 대북격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부를 잃었으니까 책에 대북격이라고 써놨겠죠. 그죠? 부를 잃은 사주다. 자, 다음 사주. 신약해도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약한 분들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있는 데다가 개수밖에 없죠. 그죠? 미, 신, 유, 술, 그러니까 술월에 태원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런 이제 잉태월이 그런 기운, 가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하게, 그러니까 그 시점에 기운을 받고 내가 잉태가 됐으니까 사주에도 태원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태원의 영향이 약간은 기론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수를 쓰게 되었고, 그렇죠. 금수 용신운에, 그러니까 수운에 총독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운이 좋은 거 같죠? 운이 좋았다. 자,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은 미월에 무토, 기토 이렇게 떠 있죠. 어쨌든 이 사주가 이렇게 관사론잡이 있고 묘미의 해묘미죠. 그죠? 목국에 정관으로 이렇게 떴다 보니까 이 정관 같은 경우도 목국에 정관이 떠 있고 여기 지지에 편관이 있으면은 정관도 살로 본다. 편관처럼 본다. 그러니까 정관도 많으면 편관 같은 흉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명이다. 인중에 있는 병화, 미중의 정화가 좋은 역할을 해서 상석까지 올라간 그런 명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신금 식상, 상관제사라고 싶다라고 해도 이 상관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상생으로 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사주 척경에 나온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무게합을 하고 있고 진미팔을 하고 있네요. 미중에서 올라 있고 이런 사주가 여자 사주군요. 무토 입장에서는 하나, 둘, 미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 간목, 인중의 간목, 정관으로 간목.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살인상생해야 되는 그런 명이 되죠. 그죠? 관성이 너무 저렇게 앞뒤로 앞에는 묘미의 을목으로 관성이 떠 있고 여기 임묘진 여기 공엽도 있죠. 이렇게 묘목도 있고 임묘진의 간목으로 이렇게 편관도 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주가 관성이 너무 중중해요. 화토운 살인상생 해줘야 된다. 관인상생 해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암부집이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밝은 명, 어두람, 그죠? 지하비부 이렇게 쓰죠. 명암부집.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지하비가 집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사주척경이라고 하면은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러니까 사주척경에 명암부집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여러 번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남자, 그러니까 낮에 밝을 때 남편, 어두울 때 남편,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진 남편도 있고 숨겨놓은 애인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남자들이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어우러져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잘 세력을 이루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자의 능력이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그 인연의 고리는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러우시다고요.
부러울 거야. 그런 부분은 부러워하실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인연이 많이, 그러니까 좋은 인연 한 명이면 되죠. 그죠? 인연이 너무 많으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골치 아픕니다. 자, 마지막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양인의 이런 자수가 양인을 형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사주가 금수가 용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잔연이 오면은 세운의 대운에서도 잔연이 오고 그러면은 이 왕신을 이렇게 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미천 일으키고 좌우충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내 몸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또 이사주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제 무관이죠. 무관인데 관성에 고를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관성고 관고다 그러면은 어쨌든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사주는 그냥 사별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어쨌든 이 배우자 자리도 원국에서 그러니까 세운에서 대운에서 두드리는 시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 천간으로 이제 뭐 갑을이 또 약하게 뜰 때가 문제가 돼요. 갑을 관성이 뿌리 없이 갑신, 의류 이렇게 오면은 원국에 있는 경금과 갑경충, 을경합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시기에 그리고 또 운에서는 뭐 미토 관성에 고운이 다시 왔을 때 이런 관성이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 5, 미월 무토 영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올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끝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 운전 조심하시고요. 너무 많이 드시고 탈나시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